스마트하게 살기 위한 스마트한 정보가 있는 시간, 스마트 라디오. 스마트 라디오 금요일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뭐니 해도 돈이 최고겠죠? 농담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요. 요즘 참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혹은 인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팁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심플터치의 저희 박정흠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바삐 보냈습니다. 네. 아, 이번 한 주 바쁘셨군요. 네. 아유, 다행이십니다. 네. 한가한 것 같으면서도,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생스기빙 연휴, 연말 대비할 거 준비하니까 바빴고요. 아,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하시나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준비를 해야죠. 아이고, 참, 하시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들이, 네,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거의 한 2달 정도를, 한 8번 정도 저희가 네. 함께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돈을 모아서, 세이브하는 방법, 그래서 돈을 1,000불 모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000불로 10,000불을 만들고, 10,000불에서 또 20,000불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000불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5만 불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네. 이제는 그 5만 불 갖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5만 불 갖고서도 이제 요번 같은 경우, 네. 또 예를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예를 하나 드리는 이유가, 요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괜찮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나쁜 짓은 아닌데, 불법인 건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고, 분명히 마음속에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네. 마음속이 조금 찝찝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웃기게. 네. 예를 든다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한국에 IMF 터진 거 아시죠? 아유, 알죠. 만약에 제가 IMF 때 돈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IMF 때 돈을 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박 대표님이셨군요. 네.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필리핀 이야기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아. 지금 필리핀에서 괜히 요번에 무슨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 같은데, 네. 근데 비즈니스상으로는 그거는 제대로 된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비즈니스라면, 네. 그렇죠. 합법적이죠. 네. 예를 든다면, 네. 한국의 IMF 터질 때요. 네. 그때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국의 IMF 터졌을 때 돈을 번 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의 IMF 터졌으니까 예들어 1,000원짜리가 만약에 1불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네. 편하게 네. IMF 터지니까 어떻게 됐죠? 쑥 올라갔죠. 그렇죠. 네. 1불이 2,000원꼴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집을 하나를 예를 듭니다. 네. 한국에 1억 원짜리 집을 그때는 10만 불이면 샀었겠죠. 보통 가격이면.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10만 불짜리 집이 IMF 터졌네요. 가격은 떨어졌고요. 네. 5천만 원으로 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환율은 1불이 2,000원이 되셨죠? 2배로 올라간 거죠. 네. 네. 만약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청주 지방에다가 좀 집을 좀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네. 근데 그땐 또 그런 소문도 있었죠. 지방으로 정부들이 이전할지 모른다. 네네네. 그럼 또 IMF가 터졌고요. 네네. 그럴 때 미국에 계셨던 분들이 한국에 그 집을 샀었으면 지금 몇 배가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예를 하나 든 것처럼 요번에 필리핀 사태가 났을 때 네. 그럴 때 만약에 여유 있는 분들이 지금 필리핀에다가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네. 비즈니스 투자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네요. 지금 그런 사태가 났으니까 지금은 화폐 가치는 거의 2배로 반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값이나 모든 거는 뚝 떨어진 상태죠.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처럼 10만 불에 집을 한 채 샀었으면 현재는 2만 5천 불이면 집을 한 채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고 또 환율은 올라가 버리니까. 네네.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필리핀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참 이게 암암리에 저희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걸 정말 비즈니스화 시키는 분들이 참 대단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네. 투자하시는 분이 여기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에 있던 분들 중에서 네. 돈 좀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미국 내에서도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이 네. 현재 필리핀 쪽으로 갑자기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펀드가 그쪽으로 몰리는군요, 이제 또.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었다는데 네. 그 돈들이 어디를 갔느냐. 분명히 찍긴 찍었는데. 네. 예. 은행에서는 돈을 뭐 몇 배를 찍었다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물건값은 떨어져 있지. 그렇죠. 그리고 경기는 더 나빠지죠. 그렇죠. 바로 그게 그런 식으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박 대표님도 필리핀에 투자하셨나요? 그건 비밀이겠죠? 아, 역시. 아,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말씀 안 해주시네요. 네. 네, 왜냐면은 네. 필리핀도 지역마다 틀리고요. 네.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봐도 그런 걸로 돈을 버실 수 있겠죠.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역시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99 센트 스토어도 그랬지만 모든 일이든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이길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만큼의 노력이나 발품을 팔아야지 이게 다 가능한 거네요. 진짜. 진짜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발품 파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오셔서 확실한 발품이네요. 네. 네, 오셔가지고 뭐 이거 막 물어보시고 네네. 그래서 성공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보고 그냥 라디오에서 방송에 들었다. 그냥 전화로 이거 어떻게 되냐 저거 어떻게 되냐 그걸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거 돈 벌죠. 자, 오늘 이제 심플터치의 박재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그런 투자 방법들이 요즘 같은 때도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현실적으로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어떻게 보면은 남이 나쁘다고 됐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필리핀에 있는 계신 분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왜? 나쁜 자연재해를 돼서 값이 떨어졌는데, 돕지는 않고 너희들이 막 사가냐. 그거 갖다가 이제 돈을 번다 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그렇다라고 한 거고. 네네. 그렇지만은 돈 앞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방법이겠죠.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처럼 4배로 벌어서 그분들한테 나중에 뭐 좀 그럼요. 네. 다시 뭐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그렇죠. 예, 필리핀 자체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대표님? 그거처럼 25,000불, 3만 불을 갖고 계신 분들이 5만, 10만으로 이제 넘기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려 그만큼 버신 돈입니다. 그렇죠. 그건 회사 돈이나 빌린 돈이 아닌 자기 돈을 그 정도 갖고 계셨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도 얼마 안 되는 돈, 25,000불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거든요. 네. 어떤 분한테 외상으로 물건값을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냥 친구라서 그냥 빌려주셔도 됐던 돈들이에요. 근데 네. 그 돈 갖고 요런 아이디어, 25,000불 갖고 10만 불을 만든 것,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물건도 그렇고요. 이제 자기 비즈니스에 맞게끔 그 전에 인터넷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런 걸 이제 찾으실 때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 거 찾으실 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이 25,000불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막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때 거기서 이제 크게 돈을 버시는 분과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25,000불이 사실 큰 돈입니다. 사실 네. 25,000불이. 근데 이게 참 쓰게 되면 어떤 때는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분명히 돈은 수중에 없는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0이나 3만 불이나 어떤 금액이 지금 돈에 있으시다면 관리 정말 잘 하셔서 요걸 한 10만 불로 이렇게 또 저희가 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박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오픈하셨다고 분명했습니다. 네. 그때 직원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네네. 직원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근데 직원 쓸 때 그 한 분의 직원이 집 한 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직원 쓰기가 좀 정확하실 거예요. 네. 아까 말처럼 25,000불 쓰니까 직원 월급 한 1년은 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뭐 그 이상 못 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매상이 10,000불이었는데 갑자기 1,000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 그 전에 IMF도 그랬고, 한국에도 그랬지만, 여기도 그랬지만, 갑자기 많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너무, 옛날엔 그런 말 안 나왔을 거예요. 한 4년 전, 5년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저거는 좀 잘못된 거, 괜히 나쁜 생각만 하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 이유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돈 쓰임이 해외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돈 버는 분들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로, 아까 해외에서 4배 버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돈 갖고 있던 분들이 미국 내에 쓸까요?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제 가신 거니까. 아까 말처럼, 그 말씀처럼, 은행들도 똑같거든요. 미국 내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직원 1명 더 쓰느니, 인도에서 직원 10명 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처럼 미국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교 1%, 2% 이자를 받느니, 해외에다가 아까 4배 장사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미국 내에서는 이상하게 그 많은 돈들이 없다는 뜻이죠. 이 미국 내 자체에서 지금 돈이 도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외로 돈이 나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걸 알고 계시다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하지를 못한다는 걸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비즈니스를 로컬 비즈니스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로 나갔으면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게 포인트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로컬 비즈니스보다는 25,000을 3만 불을 10만 불로 만드는 데 있어서 로컬 비즈니스보다는 국제 비즈니스가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네. 근데 그 로컬 비즈니스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데 국제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세요. 네. 근데 국제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요즘은 화면으로도 오다가 들어오고 네. 모든 것들을 사이트 하나 갖고서도 국제적으로 오다가 들어와요. 네. 맞아요.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배럴이 하나 오다한다고 믿으시겠어요? 배럴이를요? 네, 배럴이 하나 조그만 핸드폰 배럴이를 독일에서 오다가 들어왔어요. 특수 제품이구나.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핸드폰, 삼성 거 그냥 레귤러 핸드폰인데 네. 그 배럴이를 네. 독일에 계신 분이 3개를 오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건데, 그분은 도대체 왜 미국에다 이거를 주문했던 걸까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건이 미국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브랜드, 무슨 제품들 중에 네. 미국에서 썼다가 유행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 네. 그전에도 아마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플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 핸드폰들이 네. 해외로 팔린다. 네네.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우리 삼성그룹 거, 네. LG그룹 거가 미국에 있는 거가 거꾸로 해외로 나간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는 그 제품이 뭐 단절이 됐다든지, 뭐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단절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수출을 못해서 그래요. 수출 자체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이런 말도 있었죠. 지금 돈 버는 법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들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수출이 안 돼서 그게 없다. 근데 거기서 찾는다는 거 지금 힌트를 드렸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아까 핸드폰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 브랜드가 이제 여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네. 삼성 브랜드가 미국 내에서 못 팔릴 예정이에요. 그런 말씀을 만약에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건데 똑같이 갤럭시 만약에 브랜드가 독일 같은 데서는 이미 못 팔리게 됐다고 할 경우 예를 든다면 네. 그거 쓰던 사람들은 파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는 있네요.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파트가 그와 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제 비즈니스는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네. 비즈니스인데 그 온라인 비즈니스 아까 이베이만 있는 게 아니다.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것도 있는 것처럼 그 나라 네. 얘도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래 웹사이트. 그렇죠. 네. 예를 든다면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되게 독도는 우리 땅 영어권 노래 외국인들이 부르는 걸 제가 도와줬다. 그런 사이트 사이트 아니라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했더니 우리 쪽에서는 미국 내에서 뭐 그럭저럭이다. 한국에서도 그럭저럭이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의 방송국에서 KBS에서 연락이 오고 뭐 이상이 와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연락 와서 저희는 설마 그게 됐냐 했더니 그거를 카피 따서 일본에서는 1억 명이 봤다. 그거 똑같다는 거죠. 그 나라,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한국 분은 아는 사이트가 있는 것처럼 네. 그 각 나라마다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켓에서 계십니다. 마켓에 있는 물건들을 마켓 손님들한테만 파시지 마시고 그 마켓 손님들이 만약에 히스패닉 분들이 나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살바도리안이 많다. 예를 든다면 네. 그러면 살바도리안 쪽에 있는 웹사이트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때 미국에 있는 햄 하나만 먹어도 뭐 괜찮다. 자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네, 맞습니다. 그게
해외에서는 통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있고요, 실제로. 80%가 있죠. 네, 그렇죠.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손님이시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분명히 그걸 사갖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이트가 그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 나라로 그 물건, 본인이 갖고 있는 인벤토리를 파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관련된 쪽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 제품들이나 그 경험 파실 수 있는 쪽을 해야지 조금 더 확률은 높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격 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3만 불, 5만 불 때 자기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들은 분명히 노컬 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 하고 계시지만 그걸로만은 아까 말처럼 경기가 나쁘면은 그걸로 쓰러지시니까요. 네. 아까 말처럼 만약에 히스패닉 애 중에서 아까 뭐 쿠바애가 온다. 쿠바애가 와서 뭐 많이 사갔다 하면은 그 쿠바 친구들하고 본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쿠바애가 자기네 나라 사이트들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 물건을 팔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국제로 보내면 되는데요. 뭐 동시에 수십 개는 못 보내고요. 네네. 한두 개씩, 두세 개씩. 그러면 맛값이 거의 2배, 3배가 넘는 거 아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인터넷에서 미국 내 장사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장사가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독일 이야기를 했죠. 네. 여기서 제가 노콜에서 파는 가격에 3배 정도의 가격에 독일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3개를 오다하고 한 명은 2개를 오다하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대박 나셨는데요? 10불, 20불, 그래서 3, 40불 나온 거. 아니, 그게 대박은 아닌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대박이시잖아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뭐 현재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또 다른 인컴의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면에서는 한번 조사해 볼 만한 그런 충분한 모델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노콜에서 만약에 본인이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뿌리시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 직원들이 만약에 그 계통의 직원이 있으면 그것만 알아보라는 부탁 한마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 거기다 팔면은 재고가 골로 가자. 우선은 그렇군요. 재고를 들 쌓이는 만큼만큼 그거를 버시는 거죠. 네. 어차피 내가 한 10,000불어치 재고 있다. 그 10,000불어치가 나가서 2, 3만 불어치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돈 버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뭐 꼭 전문가여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충분히 사이드 인컴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 회사도 그래요. 요번 같은 경우 솔직히 저희들도 땡스기빙 노컬 비즈니스는 솔직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요번 땡스기빙 전후로 원래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약간 낮아져서 예를 든다면 요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프리페이드 하는데 프리페이드를 갖다 공짜로 준다. 공짜로 주고 거기다가 원래 우리 회사 솔직히 말하면 재고들 네네. 뭐냐게 제가 알기로는 사진첩이라든지 네네. 뭐 거울이라든지 창고에 있던 좀 웨어하우스에 있던 좀 재고 제품들. 네. 네네. 이베이에서나 뭐 그런 것들 해외에서는 조금 나가는데 여기는 노컬에서 안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손님들한테 뭐 이베이 가격으로는 한 6, 70불이 넘더라고요. 토탈 내기니까. 네. 그거를 공짜로 준다든지.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물건으로 따지자면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해서 인컴을 계속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25,000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5,000불에 그걸 했을 경우 아까 말씀처럼 마진율은 거의 2배, 3배가 낮고 로컬이 아닌 해외로 나가셔라. 그런데 아까 말처럼 뭐 이베이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쪽에 있는 사이트, 그 나라 사이트들이 있고 그 나라 사이트에 하시면 되고 그 나라 사이트의 예상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득을 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네. 실제로 저희 네. 회사에서 계열사 중에 일부는 그걸로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참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적이고요. 그러다 보면요, 거기 해외에서 거꾸로 손님이 되신 분들이 네. 미국에서 이거 물건 사달라고 부탁까지 들어옵니다. 아, 구매 대행까지도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에서 코스닥에 상장되신 분 중에서 구매 대행으로도
되신 분도 아세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렇죠. 그 구매 대행이라는 건 참 한때 저희가 많은 유행을 했었던 사실은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함께 또 심플터치의 박정은 대표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